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화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한인 회장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이 막판 표심 잡기에 분주한 가운데 경선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가 14년 만의 경선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점심시간 화제거리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내세우고 있는 두 후보의 공약과 이번 경선이 한인사회 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경선으로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 보니까 홍보도 또 하는 것도 처음 봤고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이제 우리 이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런 한인회 회장들도 이렇게 경선 단독 출마보다는 경선으로 나와갖고 지난주 방송된 한미TV 토론회 이후 시청자들은 후보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열띤 논쟁을 벌이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선거운동 방식, 한인회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하는 전화가 방송국에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선거에 대한 홍보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선거일과 장소를 모르거나 투표 자격이 유권자 등록을 한 시민권자로 알고 있는 한인들도 많습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한인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인식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저한테나 아니면 제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는 일을 한다고 하시면 투표를 내가 찍어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할 텐데 솔직히 잘 몰라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투표를 찍고 이렇게 막상 들어보면 투표들이 좀 당황이 돼갖고요. 그래서 그런 두 분 다 젊으신 분이신데 좀 활동적이고 좀 이렇게 너무나 고무적이고 이렇게 너무나 그런 틀에 밝힌 게 아니고 좀 창조적인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는 2일 토요일 치러지는 한인회장 선거는 놀스이스턴 대학 체육관에서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되며 한인 혈통을 가진 18세 이상의 일리노이 거주자는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미TV에서는 오늘 밤 10시부터 지난주 열렸던 1차 후보 토론회를 재방송합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내일 30일 오후 8시부터 놀스팍 대학에서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인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의 일정과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2차 토론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한인회관에서 언론사 관계자들만 참석하는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노스팍 대학 강당에서 우리 청중도 동원하고 전 시카고 동포가 함께하는 그런 디베이트를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여러 가지 환경이 못 미치고 해서 시카고 우리 한인회에서 그렇게 그 후보자 시카고 언론인들이 하는 그런 좀 축소된 편이죠. 예. 이번 토론회에는 두 회장 후보와 각 후보당 2명씩의 부회장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각 언론사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정해진 답변 시간 동안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장과 부회장 후보들은 각 질문에 2분간 답하고 답변에 대한 2차례 추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각 1분씩 주어집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회장 후보가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시카고 일대의 공공주택과 교도소 등지에서 약품의 내성을 갖춘 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러시대학병원 등 연구원들은 병원 외부에서 약품의 내성을 갖춘 포도상구균 감염이 지난 2000년 10만 명당 24명에서 현재는 10만 명당 164명으로 무려 7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약품의 내성을 갖춘 슈퍼세균에 의한 감염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병원 외부에서의 슈퍼세균 감염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러시대학병원 바라호타 교수는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과 공공주택 거주자들에게서 이러한 슈퍼세균 감염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같은 슈퍼세균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연간 9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자들은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남용이 슈퍼세균 출현을 부르고 있으며
단순히 손을 씻기만 해도 슈퍼세균 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예상대로 오는 9월 말 이전에 성사될 경우 가족 이민은 향후 8년 내, 취업 이민은 5년 안에 적체 현상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이민국이 밝혔습니다. 현재 이민국에 계류 중인 신청서는 가족 이민이 352만 건, 취업 이민 45만 건 등 400만 건이며 개혁안이 통과되면 2008년 회기 연도가 시작되는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처리 작업이 시작됩니다. 가족 이민에는 연간 44만 개의 추가 영주권 번호가 발급되며 취업 이민 역시 매년 9만 개의 쿼터가 확대됩니다. 반면 새롭게 가족 이민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문호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의되고 있는 이민 개혁안에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제외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등의 동반 신청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단 2005년 1월 이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효력이 유지되며 그 이후 신청자들은 규정에 따라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올해 10월부터 학력과 경력 등에 따른 점수제가 도입되며 연간 24만 2천 개의 쿼터 중 1만 개는 비숙련직을 위한 캐스트 워커용으로 할당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바베큐 파티와 피크닉, 골프 등 야외 활동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자외선 수치는 오히려 한여름보다 5, 6월에 더 높기 때문에 피부 관리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재해 김주현 기자입니다. 피크닉과 골프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피부도 자외선에 더 노출됩니다. 햇살은 여름만큼 따갑지 않지만 자외선은 5, 6월의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외선은 주름과 기미는 물론 피부암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미용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하고 B를 프로텍트 해주지 않으시면 더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킨에 많은 브라운 스팟이 생길 수 있고 또 그 멜라노사이트들이 많이 올라와서 겉으로 올라와서 잡티가 많이 생기죠. Usually, I'll just go to the gym and afterwards I'll wash up, put sunblock on. But if I'm running outside during the daytime, then I'll make sure I put on sunblock before and afterwards. 얼굴뿐 아니라 목, 손목, 팔다리 등 구석구석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선글라스, 양산, 모자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또 여름에도 긴팔 옷을 늘 준비해 노출되기 쉬운 팔과 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르드닝을 하실 경우에도 골프를 치실 때도 밖에 나가실 때는 챙이 넓은 그런 모자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를 하실 때도 모자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아니면 차에 이렇게 블라인드 있죠? 그거로 차단을 해주시면 아마 좋을 것입니다. 구릿빛 피부가 건강함의 상징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야외 활동을 즐기면서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외출을 줄이고 자외선 차단 지수 15에서 30 정도의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김주현입니다. 미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협약 참여를 거부해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환경보호 운동을 실천하는 학교들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들은 재활용 자재로 건물을 짓고 태양열 에너지와 습지 등을 이용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친환경 그린스쿨은 미국 그린건물위원회가 학교별 인증 제도를 실시하면서 더욱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까지 그린 인증을 받은 학교는 시카고의 타킹턴 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27곳이며 대기 명단에는 300여 곳이 인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학교들은 여름 동안 최고 기온대를 제외하고 얼음을 이용해 냉방비를 절약하거나 학교 옥상을 정원으로 꾸며 건물 전체의 보온 효과를 높이는 등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각주 교육위원회는 친환경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율이 높고 결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학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는 오늘 연방정부의 누적 재정 적자가 기업 회계 방식을 적용할 경우 59조 달러에 이르고 작년 적자만 공식 발표된 2,480억 달러의 5배가 넘는 1조 3천억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기록적인 재정 적자의 원인은 사회보장과 공무원, 군인들을 위한 퇴직 프로그램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가구당 적자 규모를 환산하면 14,000여 달러로 작년 가구당 소득세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누적 적자는 현재 59조 1,000억 달러이며 가구당 부담액만 51만 6천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연방정부는 거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이 나중에 지급되더라도 곧바로 계산하는 발생주의 기업 회계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지원을 곧바로 정부 재정 상황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예산국은 이번 조사에 대해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은 정부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담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의 1분기 주택가격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전국 주택가격을 조사 발표하는 S&P 케이스실러 지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집값은 작년 대비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1년 3분기 하락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 집값이 하락한 것입니다.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10대 대도시 주택가격도 평균 1.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대도시 중에는 13개 지역의 집값이 떨어졌고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디트로이트로 하락률은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는 전국 거주용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택가격 하락과 최근의 휘발유 상승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미 전역의 한인 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인 상공인 총연 정기총회가 지난 주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변화에 맞춰 지역 간의 네트워크 강화가 강조됐습니다. KBS LA 윤범수 기자입니다. 아틀랜타, 샌프란시스코, 뉴올리언스, 아르헨티나 등 북미와 남미를 대표하는 100여 명의 한인 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주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의 26차 정기총회와 20대 회장단 이취임식.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양재일 워싱턴 DC 상공회의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미 FTA를 계기로 급변하는 시대의 선구자 역할을 총연이 맡아나가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교류를 통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중소 대기업 상공인과 미주 총연 상공인 간의 사업 방문함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이번 정기총회와 이 취임식에는 가장 세력이 큰 LA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이사진들이 대거 참석해 미주 총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많은 세미나를 통해 갖고 그 인포메이션을 이제 여러 상공인들한테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단합을 강조했던 이번 총회에서 전임 회장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계순 전임 회장과 뉴욕 상공회의소 측은 신임 회장 취임에 반대하며 아칸소주 리틀락에서 또 하나의 정기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져 행사가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 상공회의소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실질적인 단합이 이뤄질 수 있는가는 이번 총회에서 미주 총연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미주 총연이 발전될 수 있고 단합할 수 있는 어떤 명분 있는 체계적인 어떤 이런 사업을 구상함으로써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단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분을 딛고 20대 회장단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한 미주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는 향후 한미 교류의 선봉 역할과 한인 상공인들의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말 제6회 한인회장기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청년부와 장년부로 나뉘어 열린 이날 경기에서는 청년부의 아랍팀과 장년부의 비호 청팀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기가 열린 샴버그 올림픽 경기장에는 400여 명의 관객들이 자리해 열띤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선수들은 다음 달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미주체전 시카고 대표로 출전합니다. 일리노이 지역의 한인 기업 수가 2,897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미 신용정보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한인 기업 수는 총 42,100개로 이 중 40% 이상이 캘리포니아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과 식품 관련업이 9%로 가장 많았고 종교시설과 의료봉제 관련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쿡카운티의 재산세가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일 토드 스트로저 쿡카운티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의료시설 운영으로 심각한 적자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재산세 인상을 통해 내년도 예산 확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세금 인상 상한선을 6%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한선 제도 기한은 올해로 만료됩니다. 해외 동포들의 투표권 입법안이 이르면 다음 달 한국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뉴욕을 방문한 한나라당 김동룡 의원은 한인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6월 중으로 해외 동포들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계적 투표권 부여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700만 해외 한인들의 의사가 한국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2원이 떨어진 매매 기준율 927.6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18.6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36.6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1.37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3.83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14.06포인트 상승하면서 13,521.34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14.87포인트 오르면서 2,572.0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2.38포인트 올라 1,518.11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구름이 다소 낀 가운데 80도가 넘는 무더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를 기록했으며 습도는 평균 43%를 나타냈습니다. 바람은 남풍이 7마일대로 불었습니다. 오늘 밤 시카고는 대체로 맑은 날을 보이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66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30일 수요일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31일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가 예상됩니다. 1일 금요일 역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간간히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2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7분입니다. 이상으로 5월 29일 화요일 KBC 뉴스 930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